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9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이나 방송 같은 데 보면 그냥 짤막하게 한 몇 줄 정도로 이렇게 넘어간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로 보거든요. 그게 바로 윤중천 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회부했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 이 사람이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가 뭐냐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업무 방해 뭐 이런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대검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뒤죠.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별장 성접대 의혹, 그 핵심 인물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썼다는 청와대 전 박관천 행정관, 이 사람들의 면담 보고서를 이규원 검사가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윤중천 씨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적어 넣죠. 그런 것들이 바로 윤석열도 뭐 원조 그 별장에 왔었다, 뭐 이런 대목들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걸 2019년 초에 기자 2명한테 알려줍니다. 철저히 공작이죠. 공작의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오늘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근데 이규원 검사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4월 달에도 또 불구속 기소가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이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또 허위 공문서 작성, 여기도 뭐 이 혐의로, 그러니까 지금 2개의 혐의로 이규원 검사가 이제 재판을 받게 생겼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왜 이걸 주목하느냐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18일에 갑자기 지시를 한 사건, 그거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뭐냐면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시 비슷한 걸 내립니다. 그렇게 내리니까 바로 다음날 지시가 뭐냐면 3건입니다.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3건입니다. 저는 버닝썬 사건은 그냥 끼워넣기고, 그 당시에 한참 화제가 돼 있었으니까 끼워넣기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노린 거는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 검찰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갑자기 2달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시 들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 사건에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이규원 검사가 조작했다 하는 부분에, 물론 이규원 검사는 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뭐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거의 명확해진 거는 그 조작 흔적이 명확한 거고요. 그건 뭐 재판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겠지만, 왜 주목하느냐면, 보세요.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은 다 전 정권과 연관되어 있는 일입니다. 장자연 사건은 흔히 얘기하는 조선일보와 연관되어 있다, 조선일보 뭐 사주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압력으로 뭐 조선일보 사주가 뭐 입건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시나리오거든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 이 사람이 개입해서 이 사건을 그냥 무마해버리고 말았다, 뭐 요런 이제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2개를 파헤치라. 근데 문제는 이 지시가 2019년 3월 18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조작한 그 면담 시점이 바로 전해 2018년 12월 말입니다. 이때부터 기획이 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지호가 들어온 시점도 2019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윤지호 기획 입국, 그것도 기획 입국이죠. 그 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이 문제를 다시 들춰내기 위해서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그러려면 우선 면담 자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면담을 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실제 면담을 했고요. 그게 2018년 12월이다. 그러면 2018년 12월 즈음에 이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규원 검사, 그 다음에 아직 물음표지만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윤지호 기획입국, 저는 이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보는 거죠. 틀림없이 있죠, 컨트롤 타워. 그렇게 해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까지 이어지고 나중에 김학의 전 차관을 재수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자연 사건을, 버닝썬 사건은 끼워놓고 장자연 사건을 들춰내서 뭐 조선일보 입막음을 좀 하고, 이게 이제 정권 중반으로 넘어가니까, 중반도 아니죠. 뭐 그 시점이면 거의 초반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조선일보 입막음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에 또 한 번 타격을 가하고, 이러기 위한 기초 작업이 이미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저는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이 바로 그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규원 검사가 실무 집행자 역할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김학의 사건, 그 다음에 장자연 사건, 이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윤지호를 입국시켜서 장자연 사건에 불을 다시 지피고, 그 다음에 윤중천 씨 면담에서 윤중천 씨가 얘기하지도 않은 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뭐 윤석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2018년에는 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쳐야 할 이유는 없었던 건데, 여하튼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뭐 내부의 권력투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전 정권에 타격을 가하는, 또는 언론사한테 입막음을 하는 기획을 하자 하는 게 2018년 12월 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 조작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윤지호를 이 기획 입국시키고 윤지호에 대한 비호를 민주당에서 하고, 그럼 안민석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킴이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자마자 뭐 KBS 뭐 이런데 출연시키고, 그래서 이게 바람을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이 재수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8일 날 철저하게 이거 재수사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윤지호 씨 부분과 관련해서 장자연 사건도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윤지호 씨가 곧바로 그냥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윤지호가 와서 장자연 리스트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걸 하나하나 검증해보니까 이게 윤지호 씨가 이게 완전 사기.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그렇게 들통나니까 캐나다로 도망가서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지호 씨 지금 범죄인 인도협정 뭐 이런 걸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노력 지금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윤지호 기획 입국이 들통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윤지호 기획 입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달에 지시했던 것이 버닝썬을 제외한다면 그건 끼워넣기였으니까. 그러면 김학의 장자연인데 이 두 사건을 기획해서 이렇게 해서 전 정권에 타격을 가하자라고 했던 모의를 하고 그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곳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발이 착착 당정 간에, 심지어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등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지호 지킴이를 자처했던 것까지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부터 시작해서 윤지호 기획 입국까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까지가 하나의 틀에 의해서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지금 조각조각 이렇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조각 기사로 나왔으니까.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연결해 보면 2018년과 19년 문재인 대통령 지시까지 이게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려서 전 정권에 결정적
정말 회생불능의 타격을 가하자 이런 기획을 한 팀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게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규원 검사가 드러나는데 윤지호 기획입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윤지호를 잡아와야 되는데 잡아오려는 노력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왜? 문재인 정권의 치부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이규원 검사의 입에 대해서 주목한다 이러는 이유는, 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규원 검사가 그러니까 지금 2건에 관해서 재판을 받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규원 검사는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단독 범행이다, 이게. 저는 뭐 단독 범행일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정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단독 범행이라고 했을 경우엔 이규원 검사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근데 이규원 검사 지금 44살인가 밖에 안 되던데, 자, 앞날이 창창한 검사가 왜 이걸 다 뒤집어 쓰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요? 저는 그렇지 않고 이규원 검사가 이게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배후가 있는 여권의 큰 그림에 의해서 자기는 하나의 부속품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힐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지금. 물론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기 법정에서 자기의 뭐 결백함을 증명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놨지만 지금 정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권 재창출 이재명 후보 당선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보장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당선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규원 검사가 과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에 이규원 검사가 사실대로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던 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정권적 기획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 기획을 누가 지시했을까?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연루가 된 겁니다. 3월 18일 날 그런 지시를 2019년 3월 18일 날 했을 때 전혀 모르고 지시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건은 뭐 정권이 바뀌면 그때 정말 또 재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기획, 이런 부분이 모습을 드러낼 날이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그렇고 정권이 안 바뀌어도 이규원 검사의 입에 의해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본인이 다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아마 그 전말을 밝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규원 검사의 입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게 이 전체적인 큰 그림하고 연관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각조각으로 나타나 있는 이 그 관련 기사들 쭉 모아보면 아,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저도 물론 관심을 가지겠지만 아마 현장 기자들도 아, 이게 윤지호 기획입국, 이규원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고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한번 취재를 해보면 상당한 뭔가 큰 특종거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